아픈 소식. 연희의 임신 8개월째 봄이 시작되는 3월이었습니다. 출산이 2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정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연희는 임신 후기라 몸이 무거워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급히 부엌으로 나가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연희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연희는 급히 119에 신고하고 정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빨리 와. 뭐? 지금 가고 있어.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연희는 시어머니 곁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웠지만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시어머니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연희와 정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다행히 큰 혈관은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건가요?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왼쪽 몸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시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틀 후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연희예요. 연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를 알아보시는 것 같았지만 말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기는 괜찮냐? 시어머니가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손주를 먼저 걱정하시는 모습에 연희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만 빨리 나으시면 돼요. 연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입원 치료와 함께 재활 치료를 권했습니다. 최소 몇 달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간병을 하겠습니다. 연희가 말했지만 정수와 의사는 반대했습니다. 너는 임신 중이잖아. 무리하면 안 돼. 하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연희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돌봐주신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결국 낮에는 간병인을 두고 연희는 저녁에 병원에 와서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연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식사를 도와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하기가 힘드셨지만 연희가 오면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고맙다. 시어머니가 힘들게 말씀하시면 연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어눌하고 걷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토록 당당하고 엄격하셨던 분이 이렇게 약해지신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연희에게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구나. 시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깊어지셨나 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저를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다. 너무 엄격했어. 너도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잖아요. 연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 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입원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연희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연희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출산 준비에 집중하세요. 시어머님 간병은 다른 분이 하시고. 하지만 연희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집에 가서 출산 준비해라. 괜찮아요?
아직 시간 있어요. 안 돼. 내 몸이 더 중요해. 우리 손주도. 시어머니는 자신보다 며느리와 손주를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나으셔서 손주 얼굴 보셔야 해요. 그럼 열심히 재활치료하겠다. 우리 손주 보려면.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재활치료에 더욱 열심히 임하셨습니다. 연희가 출산을 앞두고 입원했을 때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산부인과로 오셨습니다. 아직 걷기가 힘드셨지만 며느리와 손주가 걱정돼서 견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몸이 아직 괜찮다. 우리 손주 나오는데. 할머니가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출산 당일 시어머니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며느리와 손주 무사히 해주세요. 수술이 끝나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가 회복실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아니다. 우리 며느리한테 인사해야지. 시어머니는 힘들게 일어나서 연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생명을 낳은 기쁨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기를 처음 보셨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란다. 예쁘게 생겼네. 시어머니는 불편한 몸으로도 아기를 안아보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시어머니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손주. 시어머니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병이 시어머니에게 가져다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연희야. 고맙다. 이렇게 좋은 선물을 줘서. 어머니야말로. 저를 진짜 딸처럼 해주셔서 고마워요. 시어머니의 병은 가족들에게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만든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퇴원 후 연희는 시어머니와 신생아를 함께 돌봐야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주를 보는 기쁨으로 재활치료에 더욱 열심히 임하셨습니다. 빨리 나아서 손주를 제대로 돌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빨리 나아서 우리 손주 많이 안아줄게.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며 약속하셨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다 우리 손주 덕분이야. 손주 보겠다고 열심히 했더니. 시어머니는 손주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삶의 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소식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연희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7번째 이야기. 아픈 소식은 어떠셨나요? 갑작스러운 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며느리의 모습이 가슴 뭉클하셨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을 병을 통해 깨닫게 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가져다 주는 희망까지. 혹시 여러분도 가족의 병환을 통해 더욱 서로를 아끼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 뒤늦은 후회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남긴 말과 하지 못한 말들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욱 깊어진 가족의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움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